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장 후생경제학을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 후생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간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또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맡기게 되면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기본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후생경제, 제1정리, 제2정리 살펴봤죠. 자, 우리 61페이지 가보시면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맡겼을 때 모두가 잘 작동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켓 페일리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자, 완전 경쟁이 전제가 되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죠.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나 모든 조건이 이상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한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어떤 조건이 하나 깨지게 되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지금은 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자, 가볍게 보시죠. 첫 번째는 불안정 경쟁이 있습니다. 독점이나 독과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과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 존재할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다 알 수가 있고요.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공공재라는 이런 것 다시 우리가 체크해서 볼 거예요. 자, 퍼블릭 굿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공공이라는 게 집단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굿즈, 이걸 바로 공공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공원이라든가 국가가 생산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같은 경우에 한번 생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 이렇게 공동 소비 그 표현 잘 보시고요.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보긴 할 건데, 공공재는요, 정부가 생산 공급한 게 공공재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뭔가 재화의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어떤 특성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62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비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합한다는 게 우리가 다툰다라는 표현이에요. 라이벌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비경합성,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배제성이 가능하고 경합성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사적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비경합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줄 볼게요. 공원이나 도로나 등대나 이런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고 할게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소비에 참여 시 다른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사적재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입 깨어 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한 소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게 바로 비경합성이에요. 자, 다음에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은요.
돈을 안 내면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 exclude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none 이게 붙었으니까 거기 보시면 돈을 안 냈어. 대가를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 없이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가능.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소비를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무임승차 가능한 걸로 가게 됩니다. 자, 공공재의 이런 특성 때문에 아니 우선 첫 번째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아니 대가 없이 두잖아. 돈 내세요 하는데 무임승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돈 낸 사람만 바보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부과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에 여기 보시면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 등대를 하나 만들었어. 공원을 하나 만들었어. 추가적으로 다른 한 사람을 소비에 참여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안 해. 그럼 우리 한계 비용의 원리에서 한 명 더 추가하는데 추가 비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랑 바람직하지 않은 거랑 다른 문제야. 운동을 위해서 나는 버스를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겠어. 이거는 좀 뭔가 그거랑 내가 돈이 없어서 한 정거장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네.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랑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른 표현. 자, 거기 책으로 갈게요. 두 번째 달러 보시죠. 공공재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거는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때문이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그거는 비경합성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것이 갖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정해서 징수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비경합성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소비에 참여시키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빵이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에 시장에 맡겼을 때 이 공공재 같은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갈 거예요. 자, 다음에 외부성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하면은 이게 시장 테두리 바뀌다라고 보시면 돼요. externalitie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너와 내가 아닌 제3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자, 이득이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득을 가져다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따라오셨죠? 아니 경제학에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 공짜가 없어요. 근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외부성이 존재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라는 게 거기 나와 있듯이 시장 테두리 밖이라는 표현 잘 보시죠.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외부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운 외부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떨어뜨리면 그거는 이로운 외부성이고요.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외부성을 만들어내도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야,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별로 그에 따른 보상, 대가를 받지 못하면 안 해야지. 나중에 보겠지만 이로운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해로운 외부성, 우리가 오염물질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다거나 노후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 매연을 막 분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몰랐어. 일부러 알면 안 되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끼쳤어. 그거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불확실성, 요게 있습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이제 보통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시장이 작동될 때는 모든 정보를 다 완전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경쟁 균형 그리고 후생 경쟁의 정리들은 모든 것들이 확실한 완전 정보 하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uncertainty라는 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일반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그 정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물론 이 불확실성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로우가 뭐라 그랬냐면 에로우라는 학자는요. 아니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보험시장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조건부 거래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건부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지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불확실성 하에서도 이런 보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보험이라는 게 현실에선 존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죠.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셈.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에로우가 얘기한 거는요.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론상 책상에 앉아서 이론상 봤을 때. 근데 현실상 이러한 완벽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니 현실에 입각해 봤을 때 거기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사전에 예측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리고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역선택이라든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존재하게 되면은 그럼 이런 보험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보험이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고요. 자,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 보면 비효율성의 원인은 불확실성 그 자체보다는 시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던가 정보가 불안전하다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해 보면 다섯 번째 완비되지 못한 시장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건데 현실에서 보험시장이나 자본시장 그 자체가 완벽하게 갇혀있지 못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현실에서 이렇게 완벽한 보험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보험시장이 없지? 거기 보시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빈곤에 대한 보험, 누군가가 미래에 생활하다가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빈곤 보험이라든가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났어. 그거 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 보험 이런 것들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개개인들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입 은행 업무라든가 학자금 융자라든가 중소기업 융자 등 전담하는 자본시장이 완비되지 못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완비되지 못한 시장은요. 또 보완성이 제대로 갖춰지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완적 시장이 부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시장 실패 요인이 됩니다. 책에 있는 예를 볼까요? 어떤 경제에서 30K 영상 콘텐츠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요. 이러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를 생산하려고 나서는 기업도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보안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시장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요 좀 복잡한 얘기 말고 그냥 프린터기를 샀어. 컴퓨터를 샀더니 프린터기를 샀는데 토너가 이제 없대. 아니면 내가 중고차를 사거나 했는데 더 이상 부품이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걸 구입해서 얻게 되는 혜택, 완벽한 보험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 불안전 정보 사실 비슷합니다. 불확실성과 완비되지 못한 시장과 불안전 정보와 다 약간 요거는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불안전 정보는요, 정보 경쟁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레몬마켓이라 하죠.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마켓을 개살구 시장으로 번역하고 계세요. 중고차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몬마켓. 그래서 이거 레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 파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실제로 거래되는 차들은 거의 다 겉보기만 그럴듯한데 그걸 이제 개살구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겉과 안이 모든 좋은 중고차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좋은 차, 나쁜 차, 그 골고루 있으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둘 다 윈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것처럼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비대칭 정보라고 하죠.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하에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이고 거래되었으면 하는 좋은 중고차가 다 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시장에서도 아니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잘 알지만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아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작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어. 가입한 이후에 좀 내가 조심조심 최선을 다하고 뭔가 꺼진 물도 다시 보는 주의 의무를 좀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보험 시장이 마련되지 않게 되는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상에서 설명한 시장 실패 여러 가지 요인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호 관련된 게 있어요. 불확실성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정보가 갖추어지지 못했거나 완비되지 못한 시장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 같은 경우도 외부성과 관련돼 있죠. 한번 생산되면은 다른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거, 공공재 외부성, 이것도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 실패 요인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시장 실패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놔두면 좋은데 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개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가 있게 되는데 현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 중에서 많은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치유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정부 개입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충족해요. 필요해. 필요 조건까지는 충족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시장 실패가 치유되고 더 나아졌는가?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만은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잘 보시죠.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실패. 자,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정부 개입은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잘 개입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중에 조세 파트에서 보겠는데 정부가 세금을 때리거나 해 그러면 민간 부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킨다 해서요.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다음 줄 가보시면 좋은 의도,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개입을 하더라도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government failur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정부 개입이 거기 보시면 바로 밑에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는 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개 살짝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밑에 한번 볼게요. 제한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 모르는 거야, 정부가. 자, 그래서 제한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밑에 첫 번째 줄 볼게요.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완벽하게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식과 정보가 있는 경우에 원래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민간 부분의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부가 뭐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 할게요. 이런 정책을 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민간 부문의 반응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반응이 예상과 달라요. 그리고 민간 부문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불가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측했던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걸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런 효과가 나겠지? 생각했는데 원래 의도한 대로 반응이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부문의 반응이 네 번째 줄 볼까요? 기대와 다른 정부의 기대와 다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또 이걸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나 뭐 많은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치 과정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 막 싸움을 하고 또 국회를 통과하고 등등 시간이 걸립니다. 더 나가서 첫 번째 줄 볼까요? 어떤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리토 개선이 되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만장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타협 과정인데 협의 과정인데 타협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기 나와 있는 엉뚱하게 변질되는 정책이 채택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이해 관련된 관계자들의 거기 보니까 주고받기식 타협. 야, 너 이거 들어주면 내가 요거 들어줄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야. 받기식 타협.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밀실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아니 정부가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그 안에 관료 조직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관료 조직에서 행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약간 반발한다거나 거기 보시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리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관료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들에 의해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 건 이건데 다르게 가기도 해요. 관료들도 인간입니다. 이거 뒤에 공공선택 모형에서 얘기할 건데 자 이거를 관료제 모형이라 해요. 그래서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그거와 다른 관료들도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만약에 관료 조직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완전히 행해질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관료들의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이 완전히 잘 작동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장 실패에 대한 요인들 몇 개 살펴봤습니다. 불안정 경쟁이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공공재 외부성 이렇게 살펴봤고요. 불확실성과 완비되지 못한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또 불안전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 개입이 언제나 완벽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성과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실패는 제한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민간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치 과정에서 또 제약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